안녕하십니까, 김세무사의 지식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대표적인 어떤 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알아채려면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수법이 너무 좀 다양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몇 가지 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바지 임대인입니다. 바지 임대인 수법. 뉴스 보시면 뭐 빌라왕 얘기 들으셨죠? 뭐 수십 채,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분이 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제 빌라왕이라고 하면 뭐 진짜 실제로 수백 채를 갖다가, 수십 채, 수백 채를 갖다가 이제 본인 명의로 관리를 하고 대출 진짜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전세인들 갭 투자하는 거죠. 많이 해서, 많이 껴서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 돈 최대한 덜 들이고. 그래도 그 이자며 그런 게 내는 것들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아닌 경우, 그러니까 신축,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에 있는 강서구에 인천 전세 사기가 엄청 극심한데, 여기가 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축 빌라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요. 대략 한 4억 정도로 그 빌라를 지었다고 칩시다. 물론 그 빌라는 한 건물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의 그 세대가, 하나의 집이 4억 정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4억에 이제 건축을 하고, 이걸 전세를 갖다가 이제 요즘에 분양 사무실 이렇게 보면 빌라 같은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내면서 전세를 거기서 바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전용 그 공인중개사를 껴가지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억 5천, 그러니까 건축비가 4억인데 전세값을 4억 5천 정도로 맞춰버립니다. 서울시나 인천이나 요즘 전세값, 요즘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세 사기가 한창 극심할 때는 전세값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리고 좀 노후화된 집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축 빌라, 그것도 주차장 잘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억 5천? 괜찮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면, 자, 그럼 이 건축주는 계약을 해놓고, 건축주는 이제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이 빌라를 매도를 합니다. 그 매도를 이제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건축비 4억짜리를 4억 5천에 받아서 해줬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한 1,000만 원 받는 거죠. 5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리고 거의 5천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먹고, 이 사람이 이제 건축주가 이제 타인한테 형식상 한 4억 2천 정도로 해서 매매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이 바뀌었죠?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 임대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빌라를. 그런 거니까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수료 한 1,000만 원 또 받겠죠? 잘했다고. 그럼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 임차인이 이제 전세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제 전세금 반환해달라. 나 이제 나갈 거다. 계약 끝나지 않았느냐 하고 달라고 하는데, 이 임대인은 돈이 없습니다. 못 줘요. 못 준다고 하고 배째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버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전세인을 구하든지, 그 4억 5천에 맞춰서, 아니면 임차인 당신이 사세요 라고 팔아버리는 거죠. 이 전세값만큼 매매 계약을 해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야, 이 완전 미친, 이거 엄청난 이 사기수법이죠.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뭐 빌라왕 같이 이런 식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이 한 집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빌라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빌라도 보통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수십 채, 수백 채 빌라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대출도 땡겼고 했겠죠? 그러면 대출금 냈겠습니까? 안 냈겠죠. 그러면 막 경매 잡히고. 또 종합부동산세 또 얼마나 나올까요? 재산세. 그것도 안 내겠죠. 이 사람들 안 냅니다. 그러면 국세 체납이 되거든요. 국세 체납이 되면 공매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이 경매든 공매든 이 낙찰을 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돈을 다 못 받습니다. 왜냐면 먼저 국세 체납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거 먼저 줄 거 주고, 그 다음에 뭐 3개월 이하의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이런 것부터 하고 나서 뭐 전입 날짜가 먼저냐, 그 다음에 그 저당권 날짜가 먼저냐 해가지고 그 날짜가 먼저 된 거에 따라 이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상환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밀리니까 이제 4억 5천 넣었는데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비싼 데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가. 그죠? 그러니까 딱 봐도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싸 하면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도 요즘에 월세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반전세나. 어쨌든 근데 이제 신축이라서 또 아시다시피 서울은 주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조금 확보가 잘 된 거 있으면은 좀 비싸더라도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주차료를 더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주차를 좀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비싼 데는 안 들어간다. 첫 번째 전세가 주변 시세보다. 두 번째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그 가입 심사가 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입 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 집이 보증 반환 보험이 그러면 이 집은 전세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보험이 국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 국가에서 한번 이게 확인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우선 없다고 합니다.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세 사기를 잡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먼저 우리가 확실히 잘 인지를 하고 좀 조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거 수법 몇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세무사의 지식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